제가 이런 그 건전지에 이것이 카페시다가 된다 그랬죠. 이 금속이, 이 꼭지 부분이. 그럼 여기 똑같은 굵기로 해놓으면 똑같은 양의 전기가 흘러나올 거라고. 그래서 이거를 꼭지를 두 개로 이쪽으로 만들어주면 이쪽으로 한쪽에서 더 우세하게 이렇게 그 전기가 흘러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전기선에 구리선이 똑같은 두께다 하나다. 이쪽은 두 개다. 그러면 두 개 쪽으로 전기 다이오드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전류가 우세한 쪽으로 이렇게 그쪽으로 전류가 흐른다는 게 제 이론이에요. 그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거를 꼭지를 여러 개로 만들어서 전선을 연결해서 각각 언오프 구조를 갖고 어느 쪽에 전기가 우세하게 흐르냐에 따라서 어떤 방향을 전류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데 이와 같은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또는 보통 자동차 연료 전지나 납축 전지에도 꼭지가 하나인데 연극 양극이 그것을 여러 개로 만들어서 전선을 연결해서 각각 이렇게 해서 어느 쪽에서 전기양을 갖다서 흘러나올게 하려면 우세하게 흐르니까 해서 전기 다이오드 현상, 전기 역방향, 전기의 방향을 바꿔놓을 수 있다.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모터 같은 데도 정류자를 제가 철심에 감아 넣지 않고 구리선, 구리에다가 이렇게 구리 코일을 감는 방식으로 해야 된다. 아니 이게 쇼트가 나는 원인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PM 반도체에서도 서로 다른 금속을 같은 금속으로 대중소 크기를 틀리게 하거나 자동차 응극에서도 다른 이렇게 전기 금속을 전기 전도가 틀려서 스파크 현상, 화재가 나는 원인이 된다고 대중소 같은 금속으로 그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이라고 그랬습니다. 또는 자동차 연료 전지를 또 됐든 납축 전지가 됐든 양극 음극을 수십 겹의 형태로 하는 것 두께를 틀리기 위해서 가져갈 수도 있고요. 겉으로는 하나처럼 보일지라도 거기다가 전해질 구조를 파이프를 넣어가지고 전해질을 그 안에서 흐르는 구조를 이루고 분리막은 여러 가지 기술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전기를 주고 안 주고를 따라서 분리막이 되고 안 되고 기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납축전지 같은 거나 연료전지를 현재 있는 것을 너무 이렇게 열이 과열이 되어 있다 보니까 여러 개로 분할하는 아닙니다. 격벽 처리를 하고 특히 자동차 연료전지 같은 열의 이상이 있으면 거기 전기 가스관을 차단시키는 아닌데 전기선을 연결해 가지고 몇 개의 배터리, 몇 개의 연료전지에서 갖다 쓰느냐에 따라 전기량을 통제해서 속도의 강중량을 만들어내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 변속기 없는 구조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변속기를 없애버리고 그래서 한목나의 연료를 적게 주면 적게 되고 많이 주면 많이 탄다. 적게 줬는데 많이 타는 경우는 없다. 석유 방식이든 가스든 전기든 전기의 연료의 양을 많고 적음을 따라서 속도를 조절하시거나 방향을 조절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뭐 이런 것도 전기양을 따라서 15W, 30W, 60W 빛의 밝기를 만들어내시면 제 기술입니다. LED 등도 이렇게 전기를 적게 주고 많이 줌을 따라서 빛의 밝기를 만들어내거나 40개나 그러면 20개만 준다든지 30개만 준다든지 10개만 준다든지 40개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빛의 밝기를 이렇게 언오프식으로 해갖고 만들 수 있어요.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런 2차 전지다 그러면 1차 전지지만 2차 전지다 수천 개를 연결해서 전선을 크고 작은 게 있겠죠. 각각 연결한다는 거죠. 전기선에는 구리선 여기도 각각 전기선을 연결해서 충전이 엄청 빨라요. 이 기술은 이렇게 쓰시면 전 세계 모든 배터리 회사에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전기선에는 구리선을 언오프식으로 해가지고 몇 개의 배터리에서 갖다 쓰냐에 따라 전기량을 통제할 수 있는데 이에 따라서 가정용 110과 220을 공급하는 배터리를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전기량을 통제해서 이렇게 건전지 이렇게 배터리 방식이 아니더라도 일반 전기로도 110이나 220이나 있는 전기로도 기타 다른 전기로도 12.5V, 30V, 60V, 40V 아까 지금 이것처럼 이렇게 해서 110이나 220 원하는 볼트수를 조절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는 앰프나 스피커 같은 데서도 이런 금속에다가 전기를 축적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금속판을 수십 겹 또는 수천 겹, 수백 겹 해가지고 그걸로 배터리를 재련 구조를 가지고 만들거나 구리바에다 모터 정류자 같은 데서도 구리 코일을 감아가지고 철심에다 감지 말라 그러죠. 구리바에다 감으라 그러죠. 그렇게 해서 쇼트가 나는 원인이 된다고 철심 때문에 이것을 구리 코일을 감아 놓으면 이것은 이제 이것도 배터리가 되는 거예요. 금속 배터리 개념을 쓰시면 구리가 됐든 뭐 알루미늄 금속 배터리 개념을 쓰시면 제 기술이에요. 또는 이런 이걸 갖고 태양 전지판을 만들거나 해가지고 전기를 걸어주는 방식으로 전기선 안에 구리선에 대중소 해가지고
금속 자체로는 전기가 생산되지 않아요. 구리 코일도 되고요. 전기를 걸어주면 전리층이 빛을 유도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고. 온 우주에 빛이 가득해야 되는데 어떤 별에만 가득한 이유, 전리층. 이렇게 전리층으로 전기를 빛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동제력 것을 이렇게 할 수 있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바닷물 소금 같은데도 바닷물이나 소금 용액에다가 금속판을 많이 두고 전기선이나 구리선을 대중소로 만들어 가지고 많이 전로가 딱 걸어주면 거기서도 전기로 이렇게 생산되는 율이 굉장히 높아진다. 이 기술 쓰셔도 제 기술이에요. 금속판이 얇을수록 좋아요. 이 기술도 이게 금속판 안에 대중소 구리알갱이나 알루미늄기를 규칙적이나 불규칙적하게 틀리게 넣어가지고 나노 구조로도 돼요. 액상을 덮어서 판으로 만듭니다. 이것을 가지고도 하시면 전기가 보다도 잘 전기나 냉기가 잘 축적이 되는데요. 이것을 가지고 반도체에 캐패시터나 어떤 트랜지스터를 만듭니다. 거기다 산화철 코팅을 해가지고 좀 더 많은 전기를 줄 수 있다. 여기다가도 산화철 코팅을 해서 좀 더 전기를 많이 축적할 수 있다.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D램의 어떤 끊임없이 리프레시해야 되는 약점은 전하량이 작아서인데요. 이런 것을 두텁게 해가지고 만들 수 있다 그러죠. 콘센트에다가 이거를 두텁게 만들어 가지고 이게 넓다 그래서 두꺼운 건 아니다. 얇다라는 거죠. 얇으면 전기량이 적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 이렇게 적은 데서 분기를 하려니까 이게 고장이 오니 전 세계 이게 규격화되어 있는데 이거 무조건 두껍게 만들어야 됩니다. 또는 원가가 많이 들면 구리줄을 걷거나 오돌도돌하게 만들어주거나 바 형식으로 만들어서 두텁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전 세계 콘센트는 이렇게 다 규격화되어 있는데 이와 같은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옆으로 꽂을 수 있게 돼요. 물이 잘 안 들어가게 하는 콘센트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펜타나에 구멍 뚫고도 전 세계에 특허났습니다. 두전 차단기를 달자는 아닌 했더니 전혀 기술을 모르신 분들이 남의 기술을 모방해서 하다 보니까 불날 뻔했잖아요. 그래서 타는 냄새가 나서 이거를 갖다 뜯어봤어요. 뜯어봤더니 이걸 그대로 꽂아 놓으셨더라고요. 두껍게 하시든가 이거를요 여기다 하는 게 아니고 여기다 넣는 게 입력상 출력선이 똑같아야 돼요. 이렇게 해야지 불이 안 납니다. 여기다 만드시면 제 기술이에요. 남의 기술을 모방해 갖고 그냥 멋대로 갖다 쓰셔도 알고 만드셔야죠. 알고 만드셔야. 이거는 전선이 얇고 전기선의 구리선이 얇고 전기선의 구리 두터운 거로 다이오드 현상 전류가 오히려 이쪽으로 역으로 흘러서 이게 축적이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고장이 나는 원인이 되는데 특히 배전기는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잘 작동을 안 했을 것으로 기술 구조를 알고 만드세요. 이렇게 또 여기다 놓고 만드실 건가? 방송가에서도 연관이 돼 있다면 만들지 마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게 납축전지나 모든 연료전지나 모든 배터리 구조에서 꼭지를 한 개, 또 여기 있다. 음극, 양극 똑같죠. 그래서 여러 개로 만들어 놓거나 크고 작은 걸 만들어서 전선을 각각 연결해서 어느 쪽으로 언오프 구조로 해서 전기량을 많이 흐르게 따라서 전류 방향을 바꿀 수 있다 그랬죠. 이것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모터에다 전기를 걸어 놓고 손으로 밀어도 이렇게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전기를 언오프식은 어느 쪽에 주느냐에 따라서 모터에 정회전 역회전을 만들어내시면 저 기술이 되겠습니다. 전기 한쪽은 전기선의 구리선이 똑같은 굵기라면 하나고 이쪽은 두 개면 두 개 쪽으로 방향이 흐른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로 이제 정회전 역회전을 만들어 놓으신데 전기선을 여러 개를 가지고 이렇게 언오프 구조를 가지셔도 이와 같은 정회전 역회전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환풍기 같은 거 정회전 역회전을 만들어서 안에 공기를 바깥에 거 안으로 들어오게 하시거나 거기다 금속망 필터나 플라스틱망 어떤 부지펑망 필터를 둬가지고 공기를 정화시켜서 들어오게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저는 안에 공기를 바깥으로 나가게 하는 게 그 두 개짜리로 만들어서 하나는 안에 공기를 바깥으로 안기로 이런 제품 만드셔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네 개로 하셔도 되겠죠. 그래서 속도의 강중량을 따라서 빨리 이렇게 안에 공기를 순환시키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이렇게 가스레인지 또 후드 같은 것도 이게 모터를 여러 개 달아가지고 안에 빨리 이렇게 영업장이 필요하겠죠. 이렇게 해서 공기를 이렇게 빨아내는 이런 식으로 가셔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뭐 그것도 속도의 강중력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모든 냉각 장치에서 진공 청소기 방식으로 해가지고 어떤 냉각열이 필요한, 그러니까 이게 열이 많이 발산하는 곳에 엔진이라든지 열을 갖다 빼가지고 다른 데로 신속히 보내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선풍기에서 여러 군데서 바람을 빨아들여가지고 이렇게 뭐 진공 청소기 방식으로 하면 더 압이 세겠죠. 이건 이제 드론 같은데 이렇게 터빈 없이 공기를 공구를 공급하는 이런 방법이 되는데요. 이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어떤 바람을 좀 감속시켜도 됩니다. 이것을 선풍기를 만들 수 있어요. 여러 군데서 바람을 빨아들여서 선풍기로 만든다. 이것도 선풍기로 만드셔도 압이 굉장히 세요. 여러 군데서 바람을 빨아들이면. 진공청소기는 반대로 한 군데서 바람 빨아들여서 여러 군데로 내버리면 압이 세집니다. 이런 진공청소기 만드시면 재밌습니다. 이런 제가 선풍기 같은 데도 일단 알루미늄 통로를 수십 개 만들어서 그런 회전 방식으로 들어오면 좋아요. 일단 이렇게 냉매 물질과 결합해 히트파이프 원리를 따라서 냉매 물질이 물일 수도 있죠. 냉매 물질 플러스 이렇게 금속관 이걸 통과해서 시원하게 만들 수 있다 그랬죠. 부지포망, 플라스틱망 또는 금속망을 통하고 공기를 정화시킬 수도 있다. 그래서 부지포망 아니더라도 먼지를 이렇게 구멍을 적게 하면 먼지가 떨어진다는 거죠. 먼지는 구멍을 이렇게 이것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드론에다가 이 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데 드론에다가 이렇게 어떤 터빈 구조 없이 제트 엔진 터빈이 있어야 돼요. 터빈 구조 없이 이따가 이런 금속 구멍을 이런 구멍을 통해서 이런 회전 방식으로 들어오면 압이 세져요. 선풍기처럼 여러 군데에서 바람을 빨아들여서 압을 진공청소기 방식으로 갖고 압을 세게 해가지고 연소기에 넣으면 되게 싼 제트 엔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제트 엔진에서 이렇게 연소실에서 이렇게 몇 개를 놔뒀다 그러면 연소실을 대중소로 만들어 가지고 하면 융합열이 발생하고 추력이 세진다 그랬죠. 연소실을 틀리게 만드는 거죠. 속도를 감소하기 위해서 연소실의 열량을 틀리게 줘서 강중력으로 만들어 속도를 조절하거나 또는 연소실을 언오프 구조를 가져가지고 어떤 데는 이렇게 언오프 구조를 가져가지고 것을 이렇게 속도를 조절하거나 이 연소 기간에는 이렇게 연료를 적게 이 연소기는 연료를 많이 줘서 방향 자세를 제어하는 데 씁니다. 이 기술 프로펠러에도 연료량을 따라서 틀리게 줘갖고 자세를 제어하는 방식으로 씁니다. 현대 기아차 이거 쓰셨어요. 독일의 어떤 회사도 YTN의 페이스북에 국정원 행정원 노동부 경찰청 중앙미 대상 서울시 인천시 국가기관 광고를 많이 내시고 오스트리아 관광청을 넣으셨는데 이것도 어떤 유럽 쪽이죠.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네이버 다 제 기술 나옵니다. 카이스트도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연소 기간에서 이렇게 내뿜을 때 마지막 단계에서 압축 공기를 이제 내뿜을 때 그대로 내버려도 되지만 압축 공기를 한 번 더 압축 공기를 거되게 연소실에서 이렇게 제트 엔진이나 뭐지나 이렇게 한 번 더 압축 공기를 주거나 휘발유 증기를 주거나 수소산소 오일을 주거나 산소를 주거나 이렇게 추가적으로 추력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이 기술 쓰셔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이런 비행기 프로펠러 팬이나 모든 선풍기 팬에다 홈을 만들어주면 그러니까 선풍기 팬도 바람이 씌워주고 같은 모터 회전 측에 여러 개 사이즈가 틀린 프로펠러를 배치할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굉장히 돌릴 수만 있으면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배에도 항공기도 이렇게 드론 같은 데도 적용하거나 할 수 있어요. 밑에다가 이것을 적용해가지고 이렇게 추력이 세져요. 홈을 갖다 파주면 프로펠러 헬리콥터 프로펠러도 여러 프로펠러들 추력이 세진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추력이 세진다. 어떤 사족보행 로봇 배에다가 이렇게 밑에다가 달아놓으면 이것이 굉장히 좋고요. 그다음 사족보행 로봇이라 할지라도 이것을 프로펠러를 여기서 딱 갖고 있다가 여기 쭉쭉 뽑아내가지고 타타타타 움직이는 이런 이렇게 비행하는 로봇계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또는 이게 뒤에다가 이것을 배치해가지고 이것을 몇 개를 배치한 뒤 프로펠러 밀어주는 힘을 따라서 움직이는 걸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프로펠러를 자전거에 달거나 오토바이에 달아서 속도를 빠르게 만들거나 자동차에도 달아 속도를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드론이나 이런데 이런 배 같은데 이렇게 항공기에다 이렇게 밑에다가 동체 밑에다 주면은 이렇게 무게를 들어 올려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 밑에는 이런 식으로 분사 구조에 이런 이것을 좀 더 해주거나 압축 공기를 여러 겹으로 내뿜어 가지고 병체를 들어 올려서 수직이 착륙에 사용할까 공중 정지하거나 무게를 들어 올려 속도를 빠르게 하는 기술에 해당합니다.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배 프로펠러도 밑에 동체 밑에 이렇게 두거나 뭐 옆에다 두셔도 마찬가지예요. 그다음에 여기다 어떤 그 드론 같은데 드론이나 뭐 이렇게 비행체에다가 이렇게 밑에다 두고 또 위에다 두고 몇 개를 두든지 동체를 딱 닫아버리고 뚜껑을 닫아버리고 그 수직이 착륙만 와서 제트 엔진이라든지 분사 방식으로 가는 이런 기술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위거성 같은데 이것은 이제 이런 프로펠러가 위에 동체에 있다가 쭉 뽑아 올려진다는 거죠. 이게 쭉 뽑아 올려 가지고 돌릴 수 있다. 그다음에 쭉 다시 들어간다. 이런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또는 이렇게 위그선 같은데도 이렇게 제가 이 방식으로 해가지고 하거나 압축 공기를 내뿜거나 위그선에서도 이렇게 동체 아래 위에 이렇게 숨겨가지고 이렇게 뽑아 올리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위그선을 만들 수 있고 거기도 제트 엔진으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라고 위그선을 말씀을 드렸었죠. 또는 이렇게 뒤에다가 프로펠러를 배치하더라도 안에 숨겨가지고 쭉 뽑아가지고 이렇게 하든지 뒤에다가도 이렇게 배치할 수 있다.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에요. 방수 구조가 되면 좋죠. 또는 밑에다 공기부양 정체나 압축 공기를 내뿜어서 바다 위를 달릴 수도 있습니다.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때 이제 프로펠러가 필요한 거죠. 이런 그 프로펠러 펜에다가 홈을 파줘가지고 또는 비행기 어떤 동체 비행기는 날개나 동체에다 홈을 파서 뭐 길쭉하든 동그라든 바람의 영향을 따라서 앞쪽 좀 들어올려주는 이런 연료량이 적게 되겠죠. 이런 기술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는 또 드론이나 이런 데다 KGGB가 이렇게 재래식 폭탄의 날개 키트 단 이런 데다 스키 신발을 신겨주는 거예요. 진짜 스키 신발이 아니라 그런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바람의 영향으로 해서 오랫동안 항속하는 이 기술을 쓸 수 있습니다. 이것은 낙하산도 패러글라이딩에도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는 낙하산 패러글라이딩 드론 같은 데도 공기 주머니를 달아가지고 공기 넣었다 뺐다 할 수도 있고요. 또는 열기구처럼 이렇게 열을 좀 가해가지고 공기를 주는 이런 방법도 있을 수 있다. 이것도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뭐 피통한 방식으로 바람을 이렇게 빨아들여 갖고 뒤로 내뿜는 이런 방식도 바람을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프로펠러 팬 이렇게 달아 가지고 공기를 통해서 추진하여 상속거리를 늘리는 이런 기술도 쓸 수 있다. 또는 자연적으로 윙에다 이게 날개나 동체에다 이런 걸 달아 가지고 바람이 이걸 타고 저절로 이렇게 뒤로 나가는 구조. 여기 들으면 저절로 뒤로 나가는 구조를 동체나 윙에다 둬가지고 바람이 타가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자연 바람을 이용해서 연료를 덮게 만들거나 항속거리를 들게 할 수도 있다. 이것도 제 기술이에요. 또는 또 바다의 배 같은 거는 물줄기를 빨아들여서 여러 군데서 빨아들여서 한 군데로 내뿜는 아까 지금 송풍기 기술에서 얘기를 했는데 이것을 사용해서 추진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다. 프로펠러 펜을 둬서 그와 같이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드론이나 이런 걸 만드실 때 전 세계를 수천 조번에 수백 조번에 가로세로 높이를 잘라서 1cm에 0.1cm, 0.3cm 좌표 수저 방식 내비게이션 맵 지도를 만들고요. 자동 항법 장치를 만들 수 있는데 5군데 찍어놓으면 지가 알아 돌아다니면서 이게 자동으로 움직입니다. 자율주행 차량, 로봇, 자율주행 배 이 기술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집안에 진공청소기도 이렇게 찍어놓으면 이 좌표 수저 방식으로 움직이시면 되겠습니다. CCTV나 모든 카메라 구조, 디스플레이 장치에서 가로세로 높이로 좌표 수저 방식으로 표시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1년분 사람이나 차량 이런 것 기타 움직이는 1년분을 달아서 추적하고요. 동선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투 기술에서 상대방의 드론이라든지 전투기가 또는 어떤 것이 움직일 거 예상해서 미리 쏴버리거나 공격과 방어 그를 예상을 해서 프로테지를 나타내는 공격과 방어를 할 수 있습니다. 전투 모드를 5개나 10개나 만들어 갖고 자동 전쟁 수행할 수 있게 만듭니다. 안두리라고 미국 방산업체 시내에서 이걸 쓰시는데 제 기술이에요.
카메라 인식 방식으로 이렇게 사람들 이렇게 다 찾아가서 지휘관만 이렇게 살상을 하는데 특정 차량만 살상하는데 자동으로 이렇게 살상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데다 망원경을 좀 달아가지고 사람이 망원경 봤다 안 봤다 하듯이 그렇게 해서 그냥 망원경 없는 모드, 있는 모드 이렇게 자유롭게 몇 단계로 이렇게 해서 싼 카메라도 이렇게 망원경을 달아서 움직이는 기술 구조를 말씀을 드렸고요. 이런 CCTV도 가능하고 모든 카메라 구조, 망원경에도 가능합니다. 이따가 모든 어떤 이런 카메라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고 기존 카메라가 있다. 그러면 그것을 본 화면을 현미경을 달아가지고 자세히 그것을 확대하는 모니터, 디스플레이 장치, TV, 또 그다음에 스마트폰 액정 화면에서도 이와 같은 기술을 사용해서 현미경을 달아서 그것을 자세히 봐가지고 화면을 확대해주는 이런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망원경과 망공에다 현미경을 결합을 해가지고 망원 카메라도 돼요. 모든 카메라 구조 해가지고 보이는 화면을 현미경으로 봐서 그것을 디스플레이 장치에 표시해 주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학습을 따라서 사람이 무엇인지 정확히 명확하지 않을 때 무엇일 확률을 프로테지를 따라 나타내거나 온라인을 통해서 좀 더 나은 광학 장비를 가지고 있는 업체에다가 보내서 속도만 빠르다면 그것을 화면에 다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돋보기에다가 다이아몬드 코팅을 해서 어느 각도에서 빛이 들어오든지 빛이 증폭하는 구조를 만들 수 있는데요. 플라스틱 창, 그 다음에 어떤 유리창 이런 데도 쓸 수 있고 쓰일 때가 많습니다. 또는 여기다 홈을 파가지고 돋보기를 오목한 홈처럼 크고 작은 것을 파셔도 돼요. 대충 그럼 좀 빛이 증폭합니다. 합쳐지고 열도 증폭하고 이런 같은 돋보기 만드셔도 제 기술이고요. 그럼 그것을 플라스틱 창이나 유리창에도 할 수 있어요. 광을 증폭하는 구조를 가져가는데 레이저 광을 증폭하거나 이런 데도 빛에 이렇게 조명 같은 거, 조명 반사판 집에 반사 가설로도 하거나 자동차 전조등 유리에다가도 하거나 자동차 전조등 자체에서도 빛을 증폭하는 구조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여기다 다이아몬드 카메라 렌즈는 모든 렌즈 구조에서 다이아몬드 코팅을 여기다 이렇게 주면은 빛이 여러 각도에 들어오는 빛이 증폭되는데요. 이와 같은 기술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CCD나 CMS 마이크로 렌즈에서도 쓸 수 있고요. 현미경이나 다른 데서도 망원경이나 카메라 렌즈에서 이 기술을 쓸 수 있습니다. CCTV에서도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을 끓일 때도 이렇게 이런 것에다가 다이아몬드 코팅을 이렇게 또 홈을 파가지고 이렇게 오목 렌즈처럼 만들어서 물을 끓일 수 있는데요.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뭐 방송국 반사파처럼 해갖고 오목한 홈을 파가지고 태양열이나 태양광 발전할 때 수십 장 수백 장에서 하거나 해수 담수화 기술할 때 그래서 빛을 쪼여서 소금을 생산하거나 그것을 중류수는 판다 이 기술을 말씀을 드렸죠. 해수 담수화기 이렇게 또 태양열 조리기에서도 오목한 홈을 파가지고 대중소 파주시면 더 좋아요. 빛이 이제 또 좀 더 융합합니다. 융합열이 발생하고 동서남북 배치해서 어느 각도에서 빛이 오더라도 반사 복사해가지고 물이나 열을 가열하거나 음식을 데우거나 이렇게 할 수 있다. 이것도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는 그걸로 이제 난방도 할 수 있고 이게 발전도 할 수 있는 거죠. 또는 그 해수 담수화 기술을 하실 때 집안의 정수기를 제가 이렇게 동그란 필터잖아요. 그것을 삼각으로 펼치자. 동그라도 괜찮아요. 여기서 목적별 필터를 표면적을 넓혀서 이렇게 한꺼번에 묶어놓고 그걸 물을 통과시키면 빠르다. 그랬더니 뭐 YTN에서 저기 어떤 정수정 업체가 이걸 동그랗게 말아가지고 동그랗게 말면 표면적 넓힌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약간 이게서 참 어이가 없는데 저도 이게 보면서 되게 어이가 없다. 목적별 필터를 이렇게 펼쳐놓자 그랬더니 자기 말아가지고 이렇게 한다. 이렇게 되게 어이가 없었거든요. 그거 제 기술이에요. 그래서 공기 필터도 이와 같이 할 수 있다. 이것을 해수 담수화 필터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해가지고 물을 빨리 해수 담수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할 수 있다. 해수 담수할 때 물을 끓이는 방식으로 그냥 태양광 반사판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물을 끓이든가 추가로 뭐 석유 방식으로 끓여가지고 밑에 있는 뭐 스텐판 놓든지 밑에 있는 소금은 팔고 위에 있는 증류수는 이렇게 그것은 또 파는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뭐 바다 이렇게 배 같은 데도 갖고 다니면서 이렇게 물을 끓여가지고 증류를 하거나 해수 담수화 필터를 목적별로 여러 겹으로 해가지고 하거나 삼성에서 공기 필터를 이와 같이 한다고 그랬더니 삼성에서 이걸 따라 하시더라고. 공기 필터를 표면적을 넓게 해서 한다니까 참 좀 어이가 없네요.
제가 이렇게 도심 공기를 정화시킬 수 있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그 플라스틱 여기다가 금속망이라든지 플라스틱망, 부직포망을 둬서 공기를 정화시킬 수 있는 장치로 선풍기에 탈 수 있다 그랬죠. 여기다 알루미늄 그 통로를 수십 개 만들어서 할 수 있다고. 그럼 바람도 시원해진다. 또는 냉매 물질과 결합할 수 있다. 냉매 물질이 물일 수도 있고 또 다른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시원해진다고 했는데 그래서 휴대용으로 선풍기로 만들거나 이와 같은 방식으로 차 안에 뭐 선풍기로 만들 수 있는데 이거를 이제 약간 공기 정화식으로 바람을 빨아들여 갖고 팬을 만들어서 도심에 수만 개를 배치해서 공기를 정화하는 식으로도 도움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KT 홈쇼핑에서 이걸 쓰시더라고. 이거 제 기술입니다. 이거. 그래서 뭐 고기 냄새 없애는 데 쓸 때 간단한 방식으로 뭐 부직포망 없이도 금속망 이렇게 어떤 뭐죠? 금속망의 플라스틱망을 좁은 구멍을 통과하게 되면 먼지가 달라붙어요. 먼지만 떨어내면 되거든요. 이게 매연도 저감되고 터널 안에도 이것을 써서 되게 할 수 있다. 이것도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화목난로에 이렇게 어떤 이렇게 연료 투입, 펠럿이라든지 연료 투입하는 여러 군데는 넣는 그럼 이것을 금속판, 회전 금속판을 넣어서 열이 안에서 회전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서 가두어지도록 하는 기술을 쓸 수 있는데 이것도 제 기술입니다. 화목난로 안에 이렇게 금속에 오목화놈을 파주거나 여기서 오목화놈을 대중소로 파주면 열이 반사복사합니다. 이렇게 히터기 같은 데도 사용하거나 냉장고, 어떤 에어컨 이런 데서도 이렇게 냉기를 증폭하는 구조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금속 통로를 이렇게 수십 개 통과해 가지고 시원한 바람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랬죠. 냉매물질. 그럼 냉장고 안에서도 에어컨 안에서도 이 기술을 쓸 수 있는데요. 그렇게 하세요. 김치 냉장고 안에서도 공기를 순환시키잖아요. 그때도 이 기술을 쓸 수 있어요.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드라이기 식품과 약초를 가지고 이렇게 치료하는 연구를 했는데 지적재산권 형성만을 이렇게 형성만을 위해서 발표합니다. 드라이기 순간열이 150도 나오는데 열탕 소독을 하듯이 사람 피부도 되더라. 피부 살균이 화상 입지 않게 이렇게 갖고 그때 저도 그걸로 이제 피부병을 다 치료했는데 개인적인 경험입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손을 소독을 하는 장치를 만들자. 화장실에 이렇게 물 바람 나오는 말리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소독하는 장치로 만들면 어떠냐라는 것을 뜨겁게 해서 드라이기처럼 했더니 뉴스에 딱 이 나오더라고요. 제 기술이에요. 제 페이스북에 국정원 행정부 노동부 경찰청 썼고 주한미대에서 서울시 인천시 국가기관 오스트리아 관광지 유럽 쪽이죠.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다양한 기관들이 국가기관이 굉장히 광고를 많이 내셨는데 그 후로부터 이 기술이 지금 뉴스 뭐또 YTN에도 그렇지 뉴스에 제 기술이 막 쏟아져 나오는데 특히 YTN 플라스틱 창문 뭐 그렇게 뭐 유리창에다 플라스틱창을 덧대자 그랬더니 그것도 이제 그렇게 만드시고 이게 참 이래도 되나 네 보석성 털리니까 유리창을 깨주고 보석 깨지지 않는다 이거죠. 그래서 플라스틱 안쪽에는 유리창, 겉에는 플라스틱창 만들고 안쪽에는 아크릴창, 밖에는 플라스틱창, 안쪽에는 투명 필름, 겉에는 플라스틱창 이렇게 플라스틱창 방탄필, 플라스틱 방탄, 플라스틱 방탄 이렇게 해가지고 방탄 소재로도 만들 수 있다. 플라스틱창을 얇게 여러 겹으로 들어가가지고 빛의 투과들을 좋게 해서 할 수 있다. 유리석형 코팅 옛사람 유리막 코팅제를 플라스틱 창하고 유리창에다 둬가지고 내열 구조를 가지고 유리 플라스틱 창에도 이와 같이 해서 디스플레이 장치도 만들 수 있다.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에요. 여기다 셀러판지라든지 여기다가 기타 뭐 또 빛을 투과하는 장치를 이렇게 어떤 가루 구조나 입자 구조나 뭐 모양 넣어가지고 그걸로 이제 환상적인 자연광이나 인공광을 갖다 환상적으로 이렇게 해서 아름다운 색깔을 만들어낼 수 있다. 또는 그것을 탈부착으로 필름 형식으로 해도 되고 탈부착으로도 해서 할 수 있다. 조명 같은데도 이 같은 걸 부착해서 뭐 가로등 같은 거 부착으로 해서 빛의 축제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드라이기를 가지고 살균을 할 수 있다. 뭐 세균은 한 7, 80도 정도, 이렇게 100도면 다 살균이 되니까 바이러스는 50도 정도면 60도 살균이 돼요. 그래서 열에 약하기 때문에 드라이기 순간 온도가 150도 넘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사선으로 바람을 내뿜어 가지고 바닥을 청소하거나 살균하거나 병원 바닥이라든지 집안의 바닥, 이물 침구 같은 걸 살균하는 이게 스팀 방식이 아니라 건조 드라이기 방식으로 할 수 있는데 이 기술을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또는 이걸 가지고 눈 녹이는데 사용할 수 있는데 이것도 제기술이에요. 뭐 적절히 눈 치우고 녹여가지고 한다는 거죠. 이것도 제기술입니다. 만드시면. 그 다음에 뭐 식기 건조기 같은 것도 이렇게 물을 그릇을 씻어서 놔두면 건조 드라이 바람으로 이렇게 뜨겁게 가열해서 살균하는 구조를 만드시면 제기술입니다. 애기 젖병 같은 것도 이렇게 드라이기 방식으로 해갖고 드라이기로 보통 이게 살균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도 병을. 근데 이거를 따로 이렇게 이렇게 어떤 수동용으로 이렇게 만드시면 제기술이 되겠습니다. 뭐 또 되게 건조가 이게 잘 되죠. 이것도 제품만 되면 또 괜찮을 거예요. 그 다음에 빨래 건조대 같은 것을 제습 방식으로 해서 습기를 제거하고 그래서 건조 드라이를 바람을 뜨거운 열풍을 내서 그게 살균하는 구조. LG 스타일러 같은 데 스타일러에서도 지금의 스팀 방식이 아니라 건조 드라이기 방법으로 해가지고 뜨거운 열로서 옷을 살균하는 구조를 가지고 제습 방식으로 해서 습기를 제거하시면 제기술이 되겠습니다. 그걸 하시더라고요. 네, 이건 제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행용 가방 같은 데나 뭐 어떤 군에서 필요할 것 같은데 우리나라 지게 방식으로 해서 접었다 폈다 하고 이거를 해가지고 또 폭탄 같은 거 싣거나 뭐 산에 올라갈 때 여기다 바퀴를 평지를 할 때는 바퀴를 달아줄 수도 있고요. 전동 장치를 달아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꼭 필요한데요. 여기다가 가방을 같이 결합한 구조 또는 가방을 위에 또 올려놓는 구조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 같은 기술을 쓰시면 뭐 금속이 될 수도 있고 플라스틱이 될 수도 있고 좀 더 유연한 소재로 만들어 갖고 사실상 무게를 들어 올려주는 학생 가방도 되고 뭐 여행용 가방도 모든 형태 가방 구조 이것을 쓰시면 제기술이 되겠습니다. 군에서 필요한 것 같아요. 이것도 제기술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홈을 파서 한다는 것은 뭐 어떤 모든 유압 방식에 있어서 액상이 밀어낼 때 여기다가 판에다가 홈을 어떤 형식으로든 파준 그러면 압이 세진다는 게 제기술이고요. 그다음에 여기다 이렇게 모든 유압 방식 기술 쓰시면 제기술입니다. 여기서는 브레이크 패드인데 작고 중간 크기, 큰 크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이거를 힘이 증폭한다는 거죠. 여기서 그러면 ABS 필요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렇게 하시면 제기술입니다. 또 뭐 브레이크 같은데 페달이나 기타 다른 데도 사용할 수 있는데 압을 이렇게 발을 누를 때 이쪽 방향으로 금속을 둬가지고 힘이 전달이 되게끔 해서 쉽게 좀 더 ABS처럼 강하게 브레이크가 잡힐 수 있도록 하는 브레이크인데요. 여기서 앞에 이 공간 안에 들어가는 것은 이렇게 대자리, 중자리, 솔자리 해가지고 크기를 틀리게 해서 압을 증폭하는 구조를 씁니다. 자전거 페달에다가 지그재그 이렇게 어떤 영수를 넣어서 힘을 증폭하는 구조를 쓸 수 있습니다. 이것도 제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